제4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다들 풀어보셨겠지만 이번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애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론 강의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웬만한 평이한 수준,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엄청 높아서 어려울 때 제외하고는 거의 뭐 합격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합격에는 지장 없다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또 본문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급시험. 자,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은 언제나 유물유적 문제. 학술대회 서울 암사동 유적. 이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정착생활. 여기 힌트 또 있고. 정착생활이 시작된 가시대의 문화, 시대를 묻는 문제구나. 그 아랫줄에 보면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유물, 유적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발표 주제 빗살무늬 제대로 신석기죠. 자, 빗살무늬가 나오니까 무조건 신석기. 자, 그리고 불에 탄 주거지를 통해서 본 움집 나왔으니까 이제 신석기. 이후 흑요석재 석기. 여러분, 흑요석이라는 거 생소할 건데, 흑요석은 그 화산이, 예전에 화산이 분출돼서 용암이 있죠. 이 용암이 굳어서 된 것이 흑요석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 이제 간석기로 많이 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를 몰고 가는 농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경이잖아요. 우경은 언제죠? 6세기 때, 지중왕 때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두 번째, 가락바퀴로 실을 뽑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락바퀴, 신석기, 원시적인 수공업이다. 세 번째, 쇠로 낫을 만드는 대장장이, 이거 뭐예요? 쇠가 나왔잖아요. 철기죠. 자, 네 번째, 비파형 동검 정동기지요. 정동기, 비파형 동검. 다섯 번째 보시면 미송리식 토기, 청동기 때 토기. 그렇죠? 2번이 정답. 우리가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리에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들은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 끝부분을 열어 문으로 한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우선 임시로 매장하는데 살이 썩은 뒤에 뼈만 추려 곽에 안치하고 온 가족의 유골을 모두 하나씩의 곽에 넣어둔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가족 공동묘로서 옥저의 풍습이다라는 거죠. 옥저를 찾아라. 첫 번째.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으니 이것은 사만. 그렇죠? 사만.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혼인 풍습으로 민면의리제는 옥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빈민구제를 통해 진대법은 어디예요? 고구려죠. 고구려 고국천왕이 빈민구제책으로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서 시행한 것 진대법이다. 네 번째,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으니 부여 아닙니까? 사출도는 부여. 다섯 번째, 서유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조법 고조선이죠. 고조선 됐습니다. 그래서 옥저는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 박물관인데 신라래요. 신라 왕에 대해 알아보는데 23대 왕 모르겠다라는 거죠. 조선이면 알 건데, 그렇죠? 병부를 설치했고요. 율령을 반포했고 건원이라는 연호를 썼고 공복을 제정했으니 6세기 신라 법흥왕이 아니겠느냐. 법흥왕. 자, 6세기 때 왕 법흥왕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1번. 평양으로 천도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고구려 장수왕 아닙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두 번째, 22담로요. 이건 백제 무령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 2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구 왕족을 파견했다. 세 번째, 금관가요를 병합했다라는 거죠. 법흥왕 때 비로소
병합이 되고 그리고 대가야는 또 진흥왕이죠. 그래서 3번은 법흥왕 맞고요. 4번 독서상품과는 원성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시행이 잘 됐나요? 안 됐죠. 이유는 뭡니까? 진골 귀족들이 반대를 했죠. 이것이 능력 본위이다 보니 굴품제와 상충된다라는 것. 자, 5번째 황룡사 구충목탑을 건립했다. 선덕여왕 때지요. 선덕여왕 때. 승려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건립을 했다. 3번이 정답. 우리가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2018년 땡땡 신문 제 모습 찾기 끝낸 백제고탑. 그러면 지금 백제탑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최근 수리를 마친 무엇? 모습과 조사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고 밝혔고요. 이 탑은 7세기 백제 무왕 때 창건한 미륵사에 있었던 세계 탑 중에 서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탑 양식이 반영된 익산의 뭡니까? 미륵사지 석탑이다라는 거죠. 미륵사지 석탑. 분명히 석탑이에요. 그렇죠. 석탑인데 목탑의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습니다. 5번. 자, 첫 번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고려시대 월정사 팔각 9층 탑.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백제 거죠. 그래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도 목탑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한 탑이 아니겠느냐. 세 번째, 이것은 통일신라의 다보탑이지요. 네 번째 뭡니까? 이거 신라 겁니다. 그래서 분황사 모정석탑. 그렇죠? 분황사 모전석탑인데 이것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탑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9층인데 3층만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자, 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5번. 밑줄근 이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찾아봐라. 경극인데 동목관이래요. 모르겠다라는 거죠. 해설. 작품 속에 등에 5자루의 칼을 쥐고 긴 창을 휘두르고 당태종을 쫓는 연개소문과 이를 막아서는 이렇게 돼 있다. 시대 배경 보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볼까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대군을 이끌고 안시성을 직접 공격한 당태종은 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퇴각했다라는 거. 자, 지금 보면 뭐예요? 이 안시성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고구려에 당나라가 쳐들어온 안시성 전투예요. 이게 7세기 때인데 일단 연개소문이 등장을 했고, 그렇죠? 연개소문이 등장을 했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난 당나라에 반댈세라는 당. 그래서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니 당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막았습니까? 안시성에 있는 양만춘 장군이 막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보자라는 거죠. 가나다라 마가 있는데, 자, 수나라가 지금 등장을 하면 안 되죠. 살수대첩, 수나라 대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번은 안 되고 나번 보니까 나번 앞에 살수대첩이네요. 그리고 뭡니까? 천리장성. 그러면 살수대첩 끝나고 천리장성 조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황산벌 전투라고 하는 것은 요건 언제입니까? 660년에 있었던 백제의 마지막 전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이 출현을 하려면 요 정도가 돼야겠다라는 거죠. 이때는 그래도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나번도 틀렸고 다번 3번이 정답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참고로 안시성 전투는 몇 년입니까? 645년이에요. 살수대첩 이후에 있었던 당나라와의 전투, 안시성 전투다라는 것. 자, 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보장왕의 서자 안승이 사천여 호를 읽고 신라에 귀부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백제 주류성이 마침내 당에 항복했고요. 좌편 복신이 지금 보면
보장 나왔죠. 안승 나왔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주류성 나왔죠. 또 복신 나왔죠. 그러면 위에 거는 뭡니까? 이 고구려 부흥운동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래 거는 뭐예요? 백제부흥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일단 고구려 부흥운동 언제입니까? 670년에서 674년 정도로 봐야 되고요. 백제부흥운동은 언제입니까? 660년에서 663년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진흥왕의 제위. 진흥왕은 언제? 이거 언제야? 이건 7세기 때죠. 진흥왕은 언제입니까? 6세기 때 왕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자, 삼국의 지방 행정 구역 정비 과정.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백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이 국가를 다시 세워보자라는 부흥운동인데 지금 나라가 멸망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 때 무슨 행정구역을 정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창기의 모습이라고 보여야겠죠.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세 번째, 근초고왕의 대외 진출과 군사동. 근초고왕은 4세기 때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데 7세기 때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네 번째, 광개토대왕의 신라 원조와 그 결과 언제입니까? 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있는 상황인데 안 되지요. 들어갈 수가 없고. 다섯 번째,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유민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부흥운동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는 장면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잘 안 됐고 백제 부흥운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들이 신라로 갔죠. 그래서 신라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나라와 전쟁을 하니 나당 전쟁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5번이 정확한 설명이죠. 6번에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의 특징 뭡니까? 사료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다 읽고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막 길다고 그래도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7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행평가 계획서인데 한반도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가 일본에 전파한 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 신라 발해까지 이렇게 이제 고대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것. 자, 조사 대상. 인물, 아직기, 왕인, 해자, 담징 이분들이 다 삼국시대에 이렇게 넘어갔던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죠. 그러면 이것은 일본의 뭐하고 비슷하죠? 다카마스 고분벽화. 그렇죠? 가야토기. 그래서 일본의 스에키토기에 영향을 줬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 1번 보니까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본의 뭘로 전달이 됐어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으로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준 거죠. 두 번째, 청자, 삼각, 운항문이 매병 아주 유명한 그림 언제 거예요? 이 사진은 고려 상감천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수월 관음도 고려. 그렇죠? 그래서 비단에 채색을 한 일종의 불화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앙부일구요. 이거 언제예요?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었던 해시계죠, 해시계. 그렇죠? 다섯 번째, 동의보감 역시 조선 광해군 때 만들었던 의학 백과 사전이다. 허준이 편찬을 냈죠. 자, 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 김흠돌이 도모했던 영무가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거 언제예요? 7세기 신문왕 때예요. 김흠돌의 난이지요. 4번이 있고, 조세를 독촉하러 갔다가 관리가 왔다. 독촉하러 갔다가가 아니고 독촉하다 관리가 왔다. 세금을 거부하자. 원중과 애노의 난이 탁 나와줬죠. 이거 언제예요? 9세기 때예요. 신라 진성여왕 때
다시 얘기해서 신라 말 상황이고 신문왕 때는 왕권이 강했던 상황이고 왕권이 약해진 상황.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7세기에서 9세기까지의 일을 물어보는 거죠. 1번 2차 돈이 순교했대요. 이거 6세기 버풍왕 때 아닙니까? 버풍왕 2차 돈의 순교로 신라에서 이제 뭐가 불교가 공인된 거죠. 두 번째, 왕건이 고려를 세웠다. 이거 10세기. 그렇죠? 918년 왕건이 고려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나당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거 이거 7세기 삼국통일 상황인데 지금 신문왕 때는 벌써 통일된 이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언제예요? 문무왕 때입니다. 신문왕의 아버지. 네 번째,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으니 이게 이제 822년 9세기 때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822년을 모른다라고 하면 물음표를 넣어도 보세요. 그렇죠? 물음표 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다섯 번째 보면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다.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지증왕 때 그렇죠.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건 요거고 왠지 분위기상 난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신라 중대에서 말로 넘어가는 이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해도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찍을 수가 있는 문제. 자, 8번에 4번이 문제고요. 9번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9번. 자, 다음 사신을 파견한 국가의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고 돼 있는데, 야, 우리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왠지 그 지도에 그 점점점이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맨 위에 시작이 어딥니까? 상경이래요. 지금의 이제 중국, 그렇죠? 중국 땅에서 저 등주로 넘어갔어요. 자, 중국 땅에서 중국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역이고 사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상경, 오경이죠. 오경 15부 62주 발해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발해에 중국도, 중국으로 가는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요 문제가 나올 때 뭐를 내겠어요? 신라도를 내지요. 신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내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발해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국도를 시험으로 냈다라는 거죠. 1번 낙랑과 외 철을 수출했다. 어디에? 가야입니다. 그렇죠? 가야. 철의 나라 가야. 두 번째, 계시와 후시를 통해서 무역을 했으니 이거 언제예요? 계시 후시 무역? 조선시대 공무역과 사무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 번째, 일본도를 경유해요. 일본과 교역했다. 이거 어디예요? 발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를 물어봤으니 발해 맞고요. 일본도. 네 번째, 청해진을 설치했고요. 해상무역을 전개했으니 이거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장보고 아닙니까? 장보고의 활동. 다섯 번째, 병란도를 통해서 교역을 했다. 고려 병란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해는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사진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인데,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보면 계급사회 출현을 보여주는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에서 청동기 시대고 고인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뭡니까? 대몽항쟁을 위한 새로운 도읍 어디예요?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지요. 고려시대 강화도를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 건 뭡니까? 미군에 맞선 어제연 부대의 결정지 강화도 광성보죠. 이게 지금 신미양요 때죠.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옆에는 사진이 있네요. 그렇죠? 사진 볼까요? 가번은 모르겠고 이걸 찾는 문제죠. 두 번째 거 보니까 고인돌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고인돌. 그러면 선을 이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거 보니까 고려 궁지. 그러니까 왕터, 궁궐터라는 거죠. 강화도. 그렇죠? 이어지고. 그렇다면 뭐예요? 광성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1번에 있네요. 1번에 광성보가 나타나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 두 번째는 장군총이 나와 있어요. 장군총이라고 하면 그 뭡니까? 중국에 있는 고구려 왕의 무덤이지요. 그래서 뭐 장수왕일 것이다. 요런 것들이 이제 지금 추측 가능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참성단 요거 어디입니까? 강화도예요. 강화도에 만이산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늘에 제를 지냈던 곳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네 번째가 뭡니까? 3년 산성인데 이거 신라의 산성이에요. 충북 보은에 있는데 신라의 산성이었다.
지금 3년 산성 요것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출제는 좀 자주 최근 들어서 조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째 보시면 해인사 장경판 전인데 이거는 합천 해인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그 1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좀 지우고. 자, 밑줄근 정책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이번에 최승로가 폐학계 시무 28조 누구 때입니까 이거? 일단 고려 성종 때예요. 성종의 유교 정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했다. 알고 있다네. 폐학계에서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 유교 정치를 물어보고 있죠. 성종 때 유교 정치 어떤 거가 있느냐? 첫 번째 별무반을 창설했다라는 거죠. 숙종 때 여진 정벌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해동통보 숙종 때 발행했던 돈이다. 화폐라는 거죠. 세 번째 교정도감은 누가? 최충원이 만들었어요. 최충원이.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통치체제 싹 다 무시하고요. 그리고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최고의 권력기구로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 때입니다. 광종 때. 5번째요.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으니 성종 때 지방관 파견이다라는 거죠. 5번이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 용어 사전. 992년 세워진 국립 10세기에 세워진 국립교육기관으로 유학부와 기술학부,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있었던 국립교육기관 유학기술학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뭡니까? 고려시대의 그 교육기관을 찾아라. 1번 경당이에요. 경당은 언제? 고구려 장수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다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당이요. 이 뭐 조선시대에 있었던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곳. 세 번째 서원이요. 조선시대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그래서 뭡니까? 선현의 제사와 그리고 그 후학을 양성했던 곳. 국자감. 이 성종 때 만들었던 고려 성종 때 만든 국립대학교.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대학교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기술학부와 유학부로 나눠져 있었다. 5번째 사부학당인데 이거 언제예요?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건의의 결과 나타난 사실. 지금 보니까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신하는 스님은 신돈, 그리고 왕은 공민왕입니다. 자, 신돈이 얘기하기를 권세가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불법적 노비가 된 자를 양민으로 해방하겠다. 그리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뭡니까? 전민 변정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의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고 그리고 노비를 빼앗고 노비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 그래서 이 권문세족의 힘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전민 변전도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1번 흑창이 설치되었다. 태조 왕건이 빈민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자, 전식과가 제정되었다라고 경종 때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시정전식과. 세 번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인종 때. 그렇죠. 고려 인종 때. 네 번째 서경천도 운동 역시 인종 때. 5번째 보시면 전민병정도감이 운영되었다. 그 공민왕 때, 고려 공민왕 때. 그렇죠. 자, 그래서 13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곳 순천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보조국사 누구지? 가는 권수정의 결사문을 지은 후 이곳에 수선사 결사를 조직을 했으니 그것이 고려 후기에 활동했던 진울 스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진울은 무엇을 강조했냐? 정해, 쌍수 그리고 도노점수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수선사 결사.
자, 첫 번째 넘어갑니다. 도노 점수를 강조했다. 첫 번째가 맞죠? 첫 번째 도노 점수 여기 나왔으니까 정답. 두 번째 왕후 천축 국전이요. 해초입니다. 통일신라 때 해초. 그렇죠. 기행문이었고. 세 번째 화엄일승 법계도 통일신라 때 누구의 의상입니다. 그렇죠. 당나라의 유학을 갔다 왔다라는 거죠. 네 번째 유불일치설 예심이죠. 예심 고려 후기 예심대사가 유불일치설을 얘기하고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놨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해동천태종을 창시했으니 고려시대 의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천 국청사에서 그렇죠. 천태종을 창시했고 그리고 교관겸수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다. 의천입니다. 14번에 1번이 정답.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려시대 불교 문화유산, 고려 문화유상을 찾아라. 고려 초기에 제작된 석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돌이라고 석조입니다. 자, 2018년 국보로 승격된 불상이고요. 지방 세력의 개성과 미적, 지금 지방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방미, 향토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고려 불상. 자, 어디가 있을까요? 1번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1번이 정답이죠. 또 뭐 몇 개 얘기하면 안동 이천동 석불 그리고 파주 그리고 파주 용미리 마이불 석상 그렇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리고 막 뭡니까 절벽에다가 부처님 머리를 올려놔서 이렇게 이제 그렇죠? 다 지방미를 고려했던 지방미를 생각했던 고려의 불상이었다. 고려했던 고려의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렇죠? 두 번째 경주 석굴암 그렇죠? 본존불상 요거 언제요? 통일신라 때요 일단. 세 번째 거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이거 언제 거예요? 통일신라 겁니다. 네 번째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존불상 백제죠. 백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창 선운사 동부람시 마해열의 좌상입니다. 이거 언제 거죠? 고려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우리가 16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16번 문제. 자, 인물 카드가 나와 있어요. 16번에 인물 카드가 나와 있다. 자,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자. 누구냐? 생물연대 1287년 13세기 말이네요. 그리고 1367년 14세기 뭐 중반 정도. 호는 익제예요. 그래도 누구인지 모르겠다. 활동 고려 후기 학자며 정치가고요. 망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다라는 거죠. 충선왕을 수행하여 중국 여행을 곳곳을 여행했고요. 국민왕 즉위 후 문화시중으로 국정을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냐? 만건당에서 충선왕 때 그렇죠? 활동을 했었다. 성리학을 심화시킨 인물 이재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방을 설치했다. 정방은 최우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독점했었고 두 번째 여공패설 누군지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세 번째 화약 제조법 최무선 그래서 상인에게 친해져서 화약 제조법을 터득했다. 자, 네 번째 정계와 계백 료서를 태조 왕건이지요. 태조 왕건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관리지침서 과거제 도입을 건의했다. 누가? 쌍기가 건의를 했고 광종이 이것을 수락을 하죠.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재현의 여공패설이었구나라는 거죠. 2번이 정답. 1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탐구 활동 계획서. 주제 조선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황. 이황이 나왔어요. 자, 탐구 방법 문헌조사 인터넷. 자, 탐구 내용 가번 모르겠고요. 나번 기대승과 사단 칠정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는 거지. 이 기대승은 이황의 제자인데
쉽게 얘기해서 기대승이 이왕한테 덤빈 거죠. 스승님, 내가 스승님한테 배웠는데 이 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계속 토론을 주고받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상식선에서 볼 때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선생님 이론이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화를 내야 정상인데 이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고 그래서 논쟁을 했었던 기대승과의 4단 7정 논쟁입니다. 자, 다음은 일본에서 동방의 주자 이황이죠. 그렇죠? 자, 1번 지전설 주장의 배경 누구예요? 이황이고 지전설 홍대용이죠. 홍대용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누굽니까? 여전론과 정전론 정약용의 토지 제도 개혁이죠. 세 번째 강화학파의 주요 인물은 누구예요? 정제두지요. 정제두, 양명학. 네 번째 성학 10도의 저술 목적. 이황이 저술한 성학 10도지요. 그래서 군주가 성군이 되도록 스스로 학문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이지요. 다섯 번째 대동여지도 김정호입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렇죠. 그래서 4번 이황이 정답이고 우리가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가 뭐냐? 오늘 오전 성균관을 비롯한 성균관은 아니겠네요. 전국의 어디에서 공자 등 성현의 제사를 지낸 석전제가 열렸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에 무엇은 유학 진흥을 위해서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을 되었다. 그러니까 지방이죠. 지방에 설립되었고 지방에서 성현을 제사했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도 시켰던 지방의 향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문헌공도라고 불리기도 했다라는 것. 구제학당입니다. 최충의 구제학당 고려시대. 두 번째.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임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 실질적으로 그 중앙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파견돼서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무 여행자에게 마피를 제공했다. 이건 뭡니까? 역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을 갈아타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도 있잖아요. 스테이션. 말이 아니고 전철일 뿐이다. 기차일 뿐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외국에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했다라는 거. 사역원이에요. 통역을 담당했던 기관. 다섯 번째,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대부분 격파되었다. 뭡니까? 이게 서원이죠. 서원철폐. 그렇죠. 그래서 2번 상교 2번이 정답. 우리가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번에 가에 장령에 임명되었다고 들었다. 가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 좀 해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령은요, 그 사헌부의 종사품 관직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사헌부의 정사품 관직을 장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한번 패스해보자. 오른쪽 관리가 얘기합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 관리의 비리 담당 어디? 사헌부입니다. 그렇죠? 사헌부, 조선의 사헌부를 얘기하고 있고요. 1번이 정답이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승정원은 뭐 하는 데예요?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죠. 왕의 비서 기구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의정부 최고 권력기구, 최고 정무기구라고 쓸게요. 그렇죠? 최고 정무기구. 네 번째, 춘추관입니다. 그래서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곳. 다섯 번째, 한성부요. 수도 한성의 행정 및 치안을 담당했던 곳이지요. 이것이 조선의 한성부였다라는 것. 19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20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밑줄 그은 이 지도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지도는 현재 전하는
동아시아의 세계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 지도 아래쪽에 조선 초기 학자인 권근이 쓴 발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들여온 세계 지도에 조선과 일본의 지도를 보완해서 새로 편집했다. 실질적으로 이 지도가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를 가만히 있어보자 보니까 중국이 크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중국보다는 작게, 그렇죠? 하지만 크게,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 그렇죠? 요게 뭡니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지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5번이 정답입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외워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15세기 태종 때 제작을 했고, 그 뭡니까? 그 조선의, 그 현존한 세계 지도 중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다. 1번 동국지도요. 15세기 세조 때 그 만들었던 실측지도. 자, 두 번째 팔도 총도입니다. 이것은 조선 전기에 만들었던 지도인데요. 작자는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작자 미상의 지도. 세 번째 고려 만국전도. 이것은 누구 겁니까? 마테오 리치의 고려 만국전도가 누구에 의해서 선조 때 이광정에 의해서 유입되게 된다라는 것. 선조 때. 자, 네 번째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 뒤에 두 자가 빠졌죠? 각석입니다. 그렇죠? 각석. 그래서 조선 태조 때 이것은 지도가 아니고 천문도다라는 거죠. 지도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천문을 관측했던 천문도를 어디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 원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20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는데 항상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그래서 우리가 2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1번. 자, 21번입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전투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보라 라는 거죠. 임진왜란 때 있었던 주요 전투 가번 한번 볼까요? 자, 권율의 지휘 아래 관민이 합심해서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주대첩. 언제입니까? 1592년에 전쟁이 터져서요. 1년 뒤인 1593년 그리고 2월 달에 우리가 그 관민이 합심해서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라는 거죠. 나번 한번 보실까요? 자, 신립장군은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섰으나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금대 전투 안타깝다라는 거죠. 언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진 바로 직후에 4월 달에 충주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일본군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 신립장군이 내려갔으나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결하였다라는 거죠. 다번 이순신은 소수의 병력으로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명량 대첩은 엄밀하게 따지면 임진왜란이라기보다 그 정유재란이죠. 다시 터졌을 때 그때 1597년에 있었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9월달. 우리가 월을 모른다고 해도요. 대충은 알 겁니다. 왜? 전쟁이 터졌죠?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죠? 부산. 그렇죠? 부산에서 이제 패배하고 그리고 충주로 올라가죠. 막 파죽지세로 올라가는데 그때 한번 막았었는데 그게 어딥니까? 탄금대 전투 신립장군이 내려와서 그렇죠? 이때 한번 막았으나 실패하고 쭉 올라가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세에 몰려 있을 때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오고 그리고 쭉 내려오죠. 다시. 그래서 어디?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주대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그 수세에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휴전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휴전 제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전을 계속 하다가 이게 깨졌죠.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어떻게
그 정유 재란 다시 한번 재침을 하는 그 뒤에 바로 13척으로 330척을 물리치게 되는 명량 대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다가 돼야죠. 나가 다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 자, 2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번호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22번. 예쁘네요. 22번. 자,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신문인데요. 1594년이래요. 역사신문은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써 있는 연도가 중요해요. 1594년이면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렇죠? 임란 중에 기사가 난 거예요. 자, 왜군을 무찌를 천병으로 기대가 높다라는 거죠. 조선은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서 무엇을 편지하기로 했는데 신분에 관계없이 병사를 모집해서 매월 쌀로 급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금 보면 뭐 거의 그 군인을 모집을 하는데 그 군인에 대한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쌀을 급료로 지급을 했다. 중앙군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또한 우선 병사에겐 양인의 경우 국왕이 친위군인 금군으로 발탁된 기회가, 천인인 경우는 면천. 와, 좋다. 그렇죠? 그 아래 한 관계자는 모집에 응하는 자가 사방에서 보여들 것이다. 임란 중에 그 유성룡의 건의로 선조가 창설을 하게 되는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 포수, 사수, 살수. 그래서 조총부대 그리고 활부대. 그렇죠? 그리고 창, 칼 부대, 이 세 개의 부대로 나눠서 그 교육을 시켰던 중앙군인 훈련도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별무반입니다. 고려 때 별무반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대마도 정벌에는 고려 말에 박위. 그렇죠? 그리고 조선 초, 세종 때 이종무. 이들이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세 번째,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13도 창의군. 이인영과 이배에 의해서 허위, 그렇죠. 13도 창의군을 조직해서 서울로 진공하자라는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죠. 정미의병 때. 자, 네 번째, 보수사수 살수로 구성되었던 훈련도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국경지대인 동계와 북계에 배치됐다. 이건 고려시대 양계에 배치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양계에 배치된 부대가 뭡니까? 어디에 주둔해요? 진해. 그래서 주진군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주진군. 5도 양계니까 그럼 5도는 어딥니까? 주현군이죠. 그래서 아무튼 주진군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훈련도감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2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기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박물관인데 이벤트 공지. 다음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께 상품을 보내드려요 라는 거죠. 등록번호 됐고요. 완공 연도가 정조 때예요. 특징, 거중기를 이용해서 기간을 단축했고요. 축조 과정을 정리한 의궤를 편찬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원 화성이죠. 정조 때 만들었던 수원 화성인데, 이때 그 정약용에 의해서 거중기를 만들어서요.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고, 이 기록을 수원 화성 성역 의궤, 화성 성역 의궤 로 만들었고요. 그렇죠? 역시 의궤는 뭡니까?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아라? 수원에 있는 화성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이 정답입니다. 자, 1번은 뭡니까? 이 사직단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천신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은. 왜? 중국에서 지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종묘, 영년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종묘는 뭡니까?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영령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성계 4대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의 신의를 모신 곳이 영년전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경복궁 근정정, 근정전, 그리고 조선의 본궁 역할을 했었던 경복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경복궁 안에 근정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업무를 보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정전 안에서 조회됐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TV에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막 그곳이 근정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지런할 근자를 써가지고 열심히 정치를 해라라는 이름에 누가 졌어요? 정도전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돌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추운 데서 그냥 해야 된다. 겨울에도. 그래서 관리들에게 경계를 하는 거죠. 정치 똑바로 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남한산성 수어장대, 수어청인데 이거는 이제 조선 인조 때, 그렇죠? 조선 인조 때 만들었던 수어청을 나타내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사진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중앙군은 5군형입니다. 훈련도감, 그리고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그리고 숙종 때 금위형을 만들어서 이 5개가 완성이 되었다. 5군형, 조선시대의 중앙군이지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가 왕을 찾아야죠. 왕이 오른 뒤에 가는 영창대군 몹시 시기하고 모후를 어머니를 원수처럼 보아서 그 시기와 의심이 나날이 쌓여갔고요.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해도에 안치해서 죽이고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종로를 삭제했으니 이 죄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해군을 폐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광해군을 폐위하고 누구를 삼습니까? 인조를 왕으로 앉혔던 그 유명한 인조 반정의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가왕은 누구예요? 광해군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전국 각지의 척하비를 누구? 흥선대원군이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 두 번째, 집현전을 설치하여 인재를 육성했으니 누굽니까? 세종대왕, 세종입니다. 세 번째,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 정조지요. 정조가 자신의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를 추진했다.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강홍립 장군을 시켜서 그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해라라는 밀명을 내렸고 후금에 투항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으니 기존에 냈던 군포 2필을 1필로 감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 4번이 정답. 2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이 그려져 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김홍도고요. 월하정입니다. 신윤복. 그래서 자리짝이 김홍도의 그림. 옆에 월하정인 신윤복의 그림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18세기. 다시 조선 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심청가, 흥보가 등 판소리가 유행했다.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원각사에서 은세계 등 연극이 공연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08년이에요. 이 1908년은 대한제국 때입니다. 그렇죠? 국권 피탈당, 국권을 뺏기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각사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탈놀이 조선 후기. 네 번째, 서민의 정서와 해악이 담긴 민화. 그렇죠? 다섯 번째, 흥길동전, 춘향전, 한글소설 조선 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를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